네, 안녕하세요. 로깅에 대해 발표하게 된 문희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로깅이란 운영체제나 소프트웨어가 실행 중에 발생하는 이벤트를 기록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벤트가 어떤 이벤트를 말하는지, 그리고 이 기록은 어떻게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로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깅은 점을 치는 행위와 되게 유사하다고 누가 말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미래에 장애가 터졌을 때를 예상해서 그때 필요할 것 같은 정보를 미리 짐작해서 로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치는 것처럼 어려운 작업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래의 로깅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들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백엔드 개발자니까 이제 개발 관점에서 로깅을 활용할 것 같은 상황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볼 건데요. 바로 서비스 동작 상태 파악과 장애 파악, 알람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깅을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를 알아봤는데, 첫 번째는 리눅스 시스템 API에서 시스로그를 활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로깅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퀴즈로 내려고 했는데 정답을 알려드리려고 그랬네요. 그래서 스프링 부트에서는 이 여러 가지 로깅 라이브러리 중에 SLF 포제이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그백은 반은 맞고 반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LF 포제이란 로깅 추상화 라이브러리인데요. SLF 포제이는 이렇게 세 가지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API는 로깅 인터페이스이고요. 바인딩은 실제로 그 구현되어 있는 로고로 연결을 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바인딩은 한 가지만 추가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스프링 부트 같은 경우에는 SLF 4J API를 포함하고 있고, 여기에 로그백 바인딩을 추가를 해놔서 실제로 사용하는 건 SLF 4J지만 결국에 호출되는 실제 로거는 로그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SLF4J 도큐먼트에 보시면 이렇게 바인딩 할 수 있는 모듈 여러 가지를 소개를 해놓았어요. 로그4j, 그리고 뭐 JDK에 기본 포함되어 있는 로깅, JCL, 로그백 등등 여러 가지 바인딩 모듈을 소개를 해놓았고요. 그리고 브릿지 모듈은 레거시 코드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듈입니다. 로고 호출을 그러니까 레거시 코드에서 로고를 호출하면 SLF4J의 인터페이스로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얘는 바인딩 모듈과는 좀 다르게 여러 가지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JCL이나 JUL, 로그백 같은 레거시의 로고를 사용하고 있어도 이 브릿지 모듈을 추가를 해주면 결국에 이 로고가 호출됐을 때 API 모듈이 호출이 되고 이 API는 다시 바인딩된 실제 로고를 호출해서 최종적으로는 JCL 로고가 Log4j2 로고로 바뀌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브릿지와 바인딩이 같은 로고에 대한 모듈로 추가가 되어 있으면 로그백을 SLF4J로 바꿨는데 그래서 결국 호출되는 게 로그백인데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같아지면.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고요. 근데 같은 브릿지와 바인딩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SLF4J 도큐먼트에 보시면 JCL을 SLF4J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을 보시면 JCL을 SLF4J 인터페이스로 바꿨는데 문제가 생기면 다시 바인딩을 JCL로 바꿔라 라고 이제 도큐멘트에 소개가 돼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두 개를 같이 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소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스프링 부트에는 이런 식으로 SLF4J API를 사용하고 바인딩으로 로그백이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부트 스타터 웹을 저희가 사용을 하잖아요. 그 내부에 보면 이 의존성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얘 설명을 보시면 using 로그백이라고 되어 있고 디폴트 로깅 스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주지 않으면 로그백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저희가 그 로거를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면 요 의존성을 익스클루드하고 요 의존성을 초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로거를 의존성 설정을 마치고 나면 스프링부트에서 로거를 생성을 하면 되는데요. 이 SLF4J의 로고 팩토리를 활용해서 로고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롬복을 활용해서 저런 식으로 이제 생략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로고가 생성이 되고 그 로고를 활용해서 로깅 코드를 저런 방법으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로깅 코드에 보시면 로그.에러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로깅 레벨입니다. 그래서 이 레벨이 SLF4J의 이 SLF4J에서 제공해주는 레벨들이 여기 적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자주 사용할 레벨들을 별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페이탈 레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탈 레벨은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굉장히 심각한 에러인 경우에 이 레벨을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데몬이 네트워크 소켓과 바인딩을 하지 못했을 때 이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종료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 레벨로 로그를 남겨주면 되고요. 근데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그가 남는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레벨은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러 레벨은 에러가 발생은 했지만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외부 API를 호출했는데 응답이 에러스로 왔다거나 아니면 시스템 내부에 다른 에러가 발생했을 때 이 레벨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원 레벨은 에러가 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메모리 캐시의 용량이 거의 다 차갈 때나 아니면 DB 커넥션이 저희가 미리 설정한 접속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경우에 이 레벨로 로깅을 해주면 되고요. 그럼 이 레벨에 로그가 발생하면 저희는 이제 에러가 나기 전에 미리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에러가 났을 때 어떤 이유로 에러가 난지 그 전에 상황을 미리 알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인포 레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비스가 시나리오대로 잘 동작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의 상태를 간결하게 보여주는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디버그 레벨은 인포 레벨보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저희가 권한이 없어서 실제로 디버그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효과적인 사용하면 좋은 레벨입니다. 그리고 트레이스 레벨은 디버그보다 훨씬 더 자세한 경우고 이 경우는 개발 환경에서 버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최종 프로덕션이나 커밋에는 포함이 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요즘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다 보셨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회원 조회 기능에서 DB에 해당 회원이 존재하지 않을 때 멤버 나파운드 익셉션을 던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이벤트는 어떤 레벨의 로그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에러요. 정답은 인포입니다. 왜냐하면 에러 같은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은 익셉션인 경우에 저 레벨로 로깅을 해주는 게 좋다고 하고요. 인포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인포 레벨을 사용해주면 좋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멤버 나파운드 익셉션은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익셉션이 발생하도록 의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포 레벨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깅 코드에서 이번에 로깅 메시지 부분을 알아볼 건데요. 로그 메시지의 독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개발자 하나 더 있는데 정답은 기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그 파일이 엄청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이번에 이 시간에 이 로그가 이렇게 찍혔구나라고 항상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조화된 대량의 데이터를 잘 해석할 수 있는 기계도 읽을 수 있도록 로그 메시지를 작성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독자인 머신이 읽을 수 있는 로그 메시지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깅 메시지를 한글과 영어 중에 어떤 걸로 작성하고 계시나요? 영어요.
네, 그 영어가 좋다고 하는데 이유가 이제 영어는 아스키 코드인데 한글은 인코딩 작업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로그 파일이 어떤 레이어를 거칠지 항상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코딩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영어를 사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유가 있다는 것만 알아놔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실제로 로깅 코드를 작성한 예시인데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메시지를 작성을 해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로그가 출력이 되겠죠. 근데 얘를 만약에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면 이런 복잡한 정규식으로 파싱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러한 과정이 복잡하니까 애초에 로그 메시지를 작성할 때 구분자를 사용해서 파싱하기 쉽도록 만들어주면 저희가 이제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로그 메시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독자는 사람이고요. 로그 메시지의 예시들인데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무슨 트랜잭션이 실패했는지 왜 실패했는지를 알 수 없겠죠. 그리고 오퍼레이션 석시스 하는데 뭘 성공했는지 알 수 없고 인덱스로 바운드 익셉션이 생기긴 했는데 왜 생겼는지를 알 수 없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적어주는데요. 트랜잭션의 아이디를 적어줘서 이 트랜잭션이 이런 이유로 잘못됐구나. 그리고 유저가 이런 행동을 했는 것이 성공했구나. 그리고 이 익셉션은 이래서 발생을 했구나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그 메시지의 컨텍스트를 담으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사람은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보고도 그 맥락을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로깅 메시지의 앞뒤 맥락을 적어주면 그 상황을 훨씬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해결 방법도 같이 적어주면 좋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위에처럼 데이터베이스 is down 하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근데 밑에처럼 작성을 해주면 이 동작이 실패했고 이런 이유로 실패를 했으며 후속 작업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저희가 훨씬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속 작업과 더불어서 만약에 해결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적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로깅을 할 때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로깅을 할 때 이런 것들을 특히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첫 번째 로그 파일 DB 생명 주기, 저장소 용량 같은 경우에는 보통 데브옵스 분이 계시면 그분이 관리를 해주신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저희가 신경을 쓸 필요는 없는데 개인정보나 시스템 주요 정보는 저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잘못하면 개인정보법 위배가 되고 보안적으로도 많이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절대 로그에 담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 로그에 담겨도 데브옵스 분이 이 부분을 신경 써서 관리를 해주신다고 해요. 근데 애초에 로그에 담지 않는 것이 저희들의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 주의사항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로그들을 활용하고 싶으시면 요것들을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